네,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예, 주말 내내 이제 걸리면 죽습니다. 예, 류여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정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명태균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 그 소리규명연구소가 이거 편집 짜집기 조작됐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류 교수. 어제 방송을 봤거든요. 박사님 하시는 방송을 봤는데 제가 네. 그 순간에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걸린 거잖아요. 걸렸네. 걸렸죠. 그래서 걸렸네. 제가 어제 방송 보면서 걸리면 죽는다. 내일 방송에 이거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걸려요. 저도 이거는 피해자인데요. 경험 한번 해봤거든요. 네. 꼭 그 올리고 하는 게 가짜가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요. 아침에 그래서 덕분에 정준길 변호사님이 여기 오시는 기간 내내 계속 그걸 들으면서요. 정 변호사님이 이상하네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 법적으로 이제 문제 있다는 걸 정 변호사님이 그래.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뭐 마이크 좀 가까이 입 쪽으로 가까이 대시고. 예. 세계 구간을 하나로 붙여서 조작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작을 한 이유가 뭘까? 원래 전체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일부를 잘라서 그들이 의도하는 어떤 취지나 뉘앙스로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할 때 앞에 대통령께서 이건 당에서 결정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근데 그 말씀을 쏙 빼놓고 뒤에서 뭔가 대통령께서 관여한 거로 의심할 것 같은 그런 의혹을 만들 수 있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 자유대한호국당의 오상종 대표가 단장이 이미 고소를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종배 우리 시의원이 고소를 했지만 바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예. 이런 거 왜 녹음을 왜 해요? 아니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자, 일단 개인 간의 통화도 녹음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맞잖아요. 통화를 하는데 녹음을 해요. 그게 유출된 것도 나쁘지만 남의 통화 내용을 또 녹음을 한 것도 나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는 그래서 그 말 누가 했는데 하면 누가 했는지는 몰라 이거예요. 박사님 그게 얼마나 치사한 행동입니까? 내가 있잖아 어디서 들었는데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얘기를 해봐. 어디서 들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가 원전이에요. 지가 원전. 네. 근데 제가 오늘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아까 박사님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5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면 뭐 이재명이 무죄고 뭐 특검이 되고 뭐 탄핵이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49,999명이 나오면 이재명이 유죄입니다. 그러네. 아니 여러분 49,999명이 나오면 이재명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저 나가서 숫자 세야 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 논리면요. 그렇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생각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상이에요? 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무겁구나. 지금 저들은 자꾸 뭐 공익 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금 유채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명태균 씨가 되게 좀 당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녹취 자료가 아니라 네. 본인이 틀어준 거를 누군가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보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우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단장이 이미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것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서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위반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좀 우리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아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박찬대가 이 녹음 공개하면서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확인했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이것들이 어쨌든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 안민석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 예, 근데 그런데 우리 들어보셨다면서. 맞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그 우리가 성문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좀 이상해라고 하는 느낌들을 느끼신다면서. 아니 그리고요 옛날에요 2016년 당시에 안민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일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줄 알았다 그래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다. 그리고요 사람이 듣는다는 것에 얼마나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들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녹음은 많을 수 있어요. 아니 친한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녹음을 따는 것을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면요. 따라다니면서 대화하는 걸 계속해서 따라 녹음을 하면 의도가 굉장히 나쁜 거였거든요. 사실 그 범죄잖아요. 그렇게 했던 걸 많다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많다의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그 어떤 사람은요 3개도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과 관련돼서는 좀 하나 진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들이 맨 먼저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문제를 삼은 게 2024년 공천 문제였죠. 그래요. 예. 근데 그때 제보자라고 얘기하는 D가 완전히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은 뭐 이미 밝혀졌고요. 그러자 슬며시 지금 2022년 공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2022년 공천에 대해서는 변호사였던 저한테 명태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 공천은 이미 정해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3가지 공천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 대선 기여자. 예, 대선 기여자. 그다음 2번째는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탈락한 적이 없는 자. 그다음에 여성 후대 이렇게 3가지 공천 기준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럼 공천 기준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사람은 김영선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공천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이준석이 아니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상한 게 그리고 있어요. 그 윤상현이 공관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혹시나 깜빡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이었고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의원이었고요. 또 더 윤석열이 윤상현. 정정합니다. 아니 뭐 예, 대통령한테 국회의원 저 붙여주신 거니까 뭐. 죄송합니다. 윤상 예, 예. 제가요 요즘 너무 흥분을 잘해요. 죄송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또 더 이상한 건요. 이준석이 왜 빠져나가냐고요. 본인이 그 당시에 당 대표였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도요. 당신이 당 대표인데도 지금 조용하고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왜 다들 입을 꾹 다무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를 좀 네. 덧붙이자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준석이죠. 한 겁니다. 네. 이준석이죠. 그 3가지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또 김영선과 이준석이 되게 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많이 친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전략공천의 큰 방향, 전략공천으로 한다라는 큰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3가지 기준을 미리 정한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3가지 기준을 창원 지역구에 들이대면 김영선 말고는 공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전화는 어떻게 발생을 한 거냐? 근데 실제로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면 김영선이 공천받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Y모 씨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자가 또 누군가 K라는 어떤 사람과 2사람이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을 밀어요. 김영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히 김영선이 될 줄 알고 있었던 또 뭐 명태균 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Y가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본 거죠. 그 Y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네.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었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지역에서는 네. 야
대통령의 측근 누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떠들고 다니기가 쉬웠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천되면 더 문제 아니에요? 물론이죠.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문제죠.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에 따라 하지 않고 갑자기 Y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누구 대통령과 당선인과 가까운 또 태도를 보이면서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당선인 뜻이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 상대 측에 있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Y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뜻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김영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상한 그런 소리를 하지라고 이야기한 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선은 주라고 했어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Y가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김영선이라고 의사를 물어보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Y는 내가 그 사람을 민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 내용을 통화 내용의 본질이거든요. 예. 네네. 이제 녹음을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소리 규명 연구소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솜씨가 프로 솜씨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주 허술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 쓴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도 이제 나름 이 방송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되게 안타깝다.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좀 능숙하게 하면 우리가 며칠은 고민을 할 텐데 너무 허접해서.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건 아닌데라고들 전문가들이 느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도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저를 이상한 사진에 짜집기를 해서 퍼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이 몸에다가 너무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다들 딥페이크로? 너무 가짜인 게 드러나서 금방 잡았는데 이번에도 어제 박사님이 방송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이게 그냥 금방 잡혔다고. 좀 이렇게 우리가요 왜 이렇게 웃냐면요. 순간 심각했어요. 심각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허접하니까 많이 급했구나. 쟤네들 많이 급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명태균 씨 얘기도 있고 이런 어떤 조작 의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 국회의원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개해라. 짜집기 한 거 내지 말고 전부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옛날에 재판할 때 검찰이 짜집기 하지 말고 전부 내라 그랬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녹음이 잘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나온다면 방금 명태균 씨가 제가 변호사 시절에 저희한테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악의적으로 조작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조작 편집을 전문가들이 밝혀냈고 그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건 전 수사가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오늘 2시에 5만 명을 모으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전투 양상으로 보면 이게 공중전 단계를 지나서 이제 백병전 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의 치고받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 이제 이 국민의힘 대장이 누구예요? 없어요. 이자가 왜 사라졌어 지금? 대장이 안 보여.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간다 봐요. 아니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절대 탄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즉각 거짓 뉴스의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즉각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가짜 뉴스를 바로바로 잡아서 팩트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 소리 규명 연구소 저는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박사님 방송도 그렇지만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자유 우파들이 모두 가짜 뉴스 확실하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져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2016년도를 되돌아보면은 가짜뉴스에 다들 미온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와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장해찬 전 최고 그리고 오상종 대장 그리고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활약을 하는데요. 당대표가 없어졌어요. 당대표가. 그런데 당대표가 없어진 것은 일단 둘째치고 여권에서 아니 이자 지금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편의점 갔다니까요. 편의점.
여권에서 터져 나오는 내각 총사퇴 참모진 개편하라 나오면서요.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여권에서 내각 총사퇴 참모진 개편하라고 해요. 그게 여권이야? 아, 얼굴 한번 봐요.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권 맞습니까? 여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기사만 하는데요. 홍준표, 유승민 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참모진 개편하라. 아니 군사들 지금 다 보내래요. 뿐만이 아니라 아니 무슨 내각을 총사퇴하라. 거의 손발을 다 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되게 위해 주는 척하면서 너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조언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 되게 잘 봐야 되는데요. 박사님 제가 기사 하나를 사실은 지금 준비를 했는데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매일경제 8시 42분 기사예요. 대통령의 부인은 어쩌다 입벌구라 불리게 됐을까인데 혹시 자료 있으면 박사님께 꼭 좀 드리세요. 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검찰을 향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의미를 입벌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검찰 비난한 건데요. 기사 제목은 대통령 부인은 어쩌다가 입벌구라 불리게 됐을까라고 나와요. 지금 기사 제목들이 굉장히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표이면 혹시 본인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아쉬움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이 큰 전쟁, 탄핵이라는 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쪽에서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 내용 확인해 보려고 노력이나 해봤니? 아 근데 이 방송은 봐요. 이 방송은 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가서 일렀잖아요. 가자마자 일렀잖아요. 제가 그 뉴스가 사실은 더 부끄러웠어요. 가서요. 그 방송에서요. 제 얘기해요. 그 완전히 그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정진일 변호사가 너 확인하려고 노력은 해봤니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한동훈이한테 너라고 그럽니까? 동훈이는 제 후배죠. 그러니까. 예, 뭐 한동훈이 아마 저를 만나면 어깨동무를 못 할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검사 시절에 한 끗 높은 선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기 차이 나는 선배들이야 만만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2년 제 후배입니다. 중앙지검에서도 저랑 같이 근무했고 밑에 데리고 있었구나. 그다음 대검 중수부에 일할 때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볼 땐 제일 이제 군기 센 그 선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를 만나면 쉽게 그냥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원래 한 끗 차이가 무서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때도 2학년 선배는 무섭지만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럴까요? 저는 한다고 봐요. 뭘 해요? 어깨동무 해요. 근데 어깨동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왜요? 원희룡 그때 후보 시절에 원희룡 전 지사의 후보 시절에 어깨동무 했거든요. 원지사는 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깨동무 하기가 쉬워요. 에이 발가락 뒤꿈치 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도 한동훈 대표 전화번호를 뭐 안지가 벌써 한 10몇 년 됐고요. 안 바뀌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십 제- 당하셨잖아요. 제 번호도 아니까 제가 방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알아보려고 했어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알아보기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주면 제가 선배로서 저 지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뭐 알아볼 게 뭐 있어요? 뭘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를테면 지금 뭐 김정영이나 이런 자들이 네. 한동훈이 그 쫄개들이 하는 말은 네.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또 갑자기 뭐 다른 게 터지면 어떡하냐? 네네. 그러면 이 자들은 평생 대응 못해.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명태균이가 뭐 2,000개인가 갖고 있고 중요한 것만 200개라고 뻥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 아버지 묘소에 어디 또 파묻어 놨다고 했다가 또 불태웠다고 했다가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묘소가 없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화장을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다 찾기 전까지는 얘네는 못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과연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나 내용이 진짜 뭔지 어디까지가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사실 이번에 명태균의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아니, 근데 많은 잠깐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예. 잠깐만.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얘기를 합시다. 네네. 그때 좌파들이 공격했죠. 네네. 그럼 뭘 알고 공격했어요? 알고 공격한 건 아니지만 흔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좌파들은 사실관계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장해 놓고 그것으로 대중이 선동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이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괴담인지를 확인을 해야만이 우리가 대응한다? 아니죠. 뭐 이런 싸움이 어딨냐고.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모는요. 아주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가 총을 들었는지 칼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안 봐요. 강도가 드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딱 막아 쓴 다음에 네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날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도가 무엇을 들었는지 안 봅니다. 그거 뭘 들었는지 지켜보는 건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그 옆에 저 지나가는 행인일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일이지. 그럼요. 행인일이야. 행인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인일이에요. 아니, 행인일 그러니까 한동훈. 아니 어떤 자식이 아니 제가 강도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는데 보니까 맨손이라서 싸웠어요. 근데 칼을 들고 있어 갖고 제가 도망갔어요. 이런 건 자식이 아니지. 그뿐이 그건 아니죠. 행인일이지. 그뿐이 아니죠. 강도가요 등치가 너무 커서요 무서워서요. 제가 등치 작은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확인이 한동훈이는 뭡니까? 행인일이에요. 이에요. 그렇습니다. 별명 새로 지었네요. 한행이 아니죠. 행인 3. 행인 3 1도 아니고. 1도 아니죠. 어. 말을 아예 안 하니까. 행인 1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죠. 에이 참. 지금 이런 사건을 어. 대응할 때는 저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터지면 상대방이 어떤 근거를 가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일단 뭐냐면 편을 진영을 정확하게 나눠서 저쪽의 결국은 의도나 논리는 또는 목적은 이쪽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잘 규합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저들이 과연 어떤 패나 카드를 가졌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또 차분한 사람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명태균으로부터 대통령과 관련된 또는 영부인과 관련된 더 나올 자료는 없습니다. 없다. 네. 2017년도에요. 우리 대선. 지금 저 예, 예. 한동훈이가 아까 어디 갔다고요? 편의점? 편의점. 아니래요. 어디 갔어요? 앤디 박님이 지금 제보를 하셨어요. 예, 어디 갔대요? 한동훈이 지금 포상 휴가 중이래. 박지원한테 칭찬 받았어요. 그렇지. 예. 아니 이재명이한테 응원 받고 조국이한테 파이팅 소리. 아니 갑자기 박지원이 나와가지고요. 무슨 땡감인 줄 알았다고 뭐라고 제가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박지원이 갑자기 칭찬을 했어요. 뭐 한동훈이 무슨 뭔 줄 알았는데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맞네요. 자 하시던 말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리오가 좀 허당이야. 지금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아니 2017년도에 2017 여러분 너무 웃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2017년도에 홍준표 대선 후보 당시 시절에요. 가짜 뉴스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우리 우파를 향한 가짜 뉴스가 매일 수십 개씩 나왔는데요. 그거 다 우리 고소했었어요. 그 게임 아세요? 혹시 두더지 게임 아세요? 탁 올라오면 바로 때리는데요. 두더지가 올라오는 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올라오는 순간 바로 빵빵빵 쏴야 돼요. 놔두는 순간 가짜 뉴스가 바로 번식을 합니다. 가짜 뉴스는 바이러스와 같아서요. 더 재밌게 번식을 합니다. 이번에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태 파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대응을 안 한다고 했나요? 저 포상휴가 아닙니다. 제가 포상휴가 갔다고 했나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대응해야 되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또 이러고 싶으면 이러세요. 유여해가 제 흉내를 제대로 잘 못 내는데 잘 내라고 해주세요. 근데 프리덤 볼트님 스페인어신데 저도 류씨인데 허당이 좀 많다고.
그 허당 맞아요. 사실 저기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든다면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딱 보면은 몇 가지 의문이 생겨요. 자, 첫 번째 제가 뭐냐면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 들고 왔다는 자료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창원의 후보가 누구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만약에 김영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혀 있었는데 김영선으로 바꿔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쪽에서 문제 삼듯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공관위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공관위 자료에는 그 창원의 후보는 김영선으로 하겠다라고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김영선으로 적혀 있는 자료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해줘라고 했는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이상하네. 관여입니까? 아니 그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뭐 날짜가 그날이 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냐, 당선이냐, 공무원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말입니다. 공무원 가운데 당원의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안 되죠. 공무원 안 되죠. 네. 그 대통령은 가입. 대통령은 가입이 되죠. 그럼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네.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네, 오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요. 어. 공무원의 구분에서 제2조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력직 공무원은 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그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읽어보면요 어디에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있지 않습니까? 정당에 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왜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해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사실은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지. 예. 그럼 만약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하고 막 공격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쳐요.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네. 이 헌법기관적 성격을 갖는 거지. 대통령이나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자, 대통령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당원 당규에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당과 관련돼서 협의하고 의논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원 당규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은요.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상규 위원장이 맨날 주장하는 거네. 더불어민주당 규정도 살펴봤습니다.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자꾸 이런 그 공무원 중립 의무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기차를 타러 가야 돼요. 이제 네,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슈퍼챗 유여의 교수에게 좌파는 걸리면 죽지만 자유우파는 웃겨서 죽는다. 다 죽네. 이런. 자, 그리고 슈퍼챗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으쌰으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련님. 이제 우리 아토TV에서도 스패너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고맙습니다. 나라사랑님 슈퍼챗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토미리스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스티님이 아미고에 또 새로 들어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짧게 드리겠습니다. 1분씩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저기 우리 정준길 변호사. 네, 오늘 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들은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야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뭡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숨은 더 무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법원에서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반드시
분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에 네, 교수. 녹취 제보자 당당하면 나오세요. 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그걸 짜집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아무튼 녹취 제보자 바로 나오셔서 당당하게 이제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 패널들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세워주세요. 그거 가면 쓰고 탈 쓰고 나 보수인데 한데 보니까 아니에요. 좀 똘똘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토끼가 호랑이 쓰고 나 호랑이 어흥 해도 토끼는 토끼예요. 똘똘한 보수 우파들 제가 대기하겠습니다. 장해찬, 오상종, 이상규 저도 있고요. 저희들이 패널로 나가면 걸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리에 교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한 걸리면 죽는다. 예,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실 겁니다. 예, 두 분 리에 교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